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봐봐. 그리긴 해야 돼. 좌표 평면에서 주어진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머릿속으로 살짝 생각만 하는 거죠. 이런 게 있겠지. 그리고 A와 B가 있는데 A와 B 중에 어느 놈이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따로 없어요. 그거 내가 알아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다른 얘기 없죠. 그냥 2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를 A라고 하든 여기를 A라고 하든 그럼 뭐 어딘가 있겠지. 존재만 보라고 이렇게. AN과 BN.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기? 기울기 얘기를 합니다. 기울기가 3이야? 그 다음에 뭐? 모르겠죠. 왜냐면 좌표를 내가 애초에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AN이라는 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너를 뭐 A,2A 뭐 이렇게 보통 쓰죠. 이렇게 쓰고 가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진 않는데 그리지 말라고. 아무튼 이렇게 있다? 얘 기울기는 지금 쓰기 힘들다. 그리고 이때는 앞쪽 문제는 각각의 보기가 약간 조건이 분리된 느낌이었다면 자, 조건이 따로따로 각계전투로 가는 건가 조건이 연결돼야 되는 건가 이거 연결되네요. 왜냐하면 AN, BN이라는 선분의 기하적 요소를 설명했어. 그리고 루트 10이 머릿속에 꽉 박혀야 돼. 기울기가 3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무조건 다 무슨 발? 수선의 발이죠. 무조건 수선의 발, 수선의 발. 그럼 잠깐 여기서는 뭐만 생각해? 그 다음 선을 연결해서 이런 직각삼각형적 요소가 바로 기울기 설명을 하는 거야. 보이죠? 만약에 루트 10이다. 얘가 기울기가 얘기하는 게 한 칸 갈 때 세 칸 간다는 얘기니까 기울기를 유지한 피타고라스 수예요. 그치? 근데 이게 n이야? 그럼 네가 뭐란 얘기니? n. 이게 그냥 기울기 다루는 방식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은 수선의 발을 통해서 직각 요소,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기서의 기울기가 하나의 또 문법이 돼요. 기울기를 좌표 평면에서 쓰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니까 특정하진 않았지만 n이라는 값과 3n이라는 값으로 얘들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면 두 점의 관계가 설명되죠. 왜 그러냐면 x좌표가 n 차이 나고 함수값이 3n 차이 나니까 얘들을 연결할 수 있다고요. 내가 뭐라고 쓰면 연립방 정식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돼. 거기까지가 우선 첫 번째. 하지만 손이 확 가진 않지. 왜냐하면 정보가 좀 부족해요. 이 정도로는. 거기까지. 근데 박스 정보는 이 정도는 된다. 그래서 내가 아마 노트에는 이걸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밑으로 가죠. 그 다음에 새로운 도형이 등장해요. 반갑습니다. y는 x. 왜 그러냐? 이건 명확하게 대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얘가 여기서 만나요? 모르지 그런 거. 몰라. y는 x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곡선이 머릿속에 있고 이 곡선도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밑이 a인 로그에 대한 정보가 말하지 않아도 있어야 되는데 말을 했어. 거기 있죠. 그래서 이건 역함수와 대칭이라는 측면을 무조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대칭이야. 밑으로 가죠. 이때 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두 가지로 할게. 이거 대칭 강조예요. 대칭. 뭔데? 봐. 원이 있는데 이 원에서 이 원이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반을 가는 거죠. 이거 대칭 아니야? 그러면 여전히 대칭성이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봐봐. AN과 BN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의 중심이 너에게 있다. 그럼 그려도 좋고 안 그려도 좋은데 굳이 안 그려도 되는 게 그렇다면 이 원이 또다시 로그랑 만나는 점은 여전히 이제 그거네요. 그냥 점이 대칭이야를 알려주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이 대칭이 돼서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고 이 점이 대칭이 돼서 여기 어딘가 있고 이 점이 바로 누구 거예요? y는 로그 ax 위에 점이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좌표 중에서 두 점을 다 보지 않고 너를 볼 거야. 누가 봐도 이쪽이죠. 누구에 대한 대칭? 내가 쓴 거라면 bn에 대한 y는 x에 대한 대칭인 이 점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원마저도 안 그렸다. 그 녀석이 무슨 좌표? X좌표를 찾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굳이 너를 찾을 필요는 없고 좌표의 정보를 이쪽으로 넘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누구 거야? 이 BN의 사실은 Y좌표죠. 됐네요. 목표 잡읍시다. 내가 해야 될 행동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보여. 저 그림이라면 BN의 Y좌표를 무엇?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BN의 Y좌표를 어떻게 할까? 이제 시작이야. 이제 목표를 잡고 얘가 기하적인 정보를 어떻게 준 거냐라고 봤을 때 이게 진짜 시작이죠. 근데 번호 봐요. 22번은 아니야. 14번. 근데 얘들은 이미 시도하고 있었네. 계속. 어려운 문제로 내가 지수 로그를 진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많이 틀렸겠죠. 근데 봐. 그리고 이제 목표는 여기까지 잡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제. 왜냐면 내가 정보 주어진 거 다 썼어. 다른 얘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까 힌트를 던진 게 저런 걸 잘 해석을 했을 때 어쨌든 방정식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치? 방정식은 나와야 돼. 근데 방정식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들 사이에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새로운 미정상수 또는 미지수를 잡고 갈 거냐 말 거냐. 잡고 갑시다. 그래서 AN에 이걸 뭐 A라고 하던 내가 노트는 T라고 쓴 거. 뭐 T, 이건 내 마음이죠. 아무거나. 잡고 2의 T. 이거 노트에 맞춰 쓸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B에는 얘들 사이의 관계를 평행이동으로 설명한 겁니다. 좀 또 덥네. 잠깐만 좀 꺼도 될까요?
자. 그럼 너는 t 플러스 n이고, 그죠? 오른쪽 위로 갈까요? 얘는 어떻게 돼? 2에 t 플러스,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해석 잘 하셔야 될 게, 너의 좌표는 이렇게 썼어. 근데 이 녀석의 좌표는 실제로 뭐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랑 같다고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에 bn의 무슨 좌표? 너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건데, 지금 등식을 보니까 2t, 이제 수직 싸움이에요. 3n, 2의 t 플러스 n. 제가 아까 문자 잘 다루라고 그랬어요. t는 굳이 얘기하자면 변수 또는 미지수 역할이야. n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수. 자, 그러면 내가 2의 t꼴을 만들거나 t를 만들어야 되는데 t를 n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게 맞으니까 얘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2의 n 곱하기 2t라고 보고 이쪽으로 이항해서 2의 t로 묶는 게 행동 영역상 맞는 거지. 아이고 잘못됐네. 부호를 괜히 이렇게 바꿨다. 반대로 갑시다. 내가 너를 이쪽으로 이항할게. 그러면 2의 n 마이너스 2t가 그냥 3n이라고요. 거의 끝났죠? 2t가 2n-1분의 3n이니까 따라서 내가 찾는 xn은 그냥 거기다가 3n 더한 거라고요. 여기다가 3n 더한 게 내가 찾는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리 안 해도 돼. 그냥 이 자리에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되니까 끝. 이렇게. 조금 색다르게 이제 문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게 기하적 요소를 해석한다고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예요. 기하적 요소를 정리했다는 얘기는 결국엔 내가 얼마나 잘 식을 만들 거냐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무슨 식? 근본적으로 방정식이지, 얘는 보니까. 굳이 얘기하니까 연립방정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연립방정식의 푼셈이거든? 누가 이 등식을 잘 만들어서 목표 지정을 할 거냐. n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이런 수식의 과정에 얼마나 몰입할 거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오른쪽 풀이는 뭐 다음에 좀 얘기하는 걸로 넘어가죠. 18번 좋았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18번 문제도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그래야 될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요거를 여기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풀이가 뭔지 이렇게 살짝 설명을 좀 잠깐 하면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풀이가 더 중요하고, 자, 우리가 잠깐 참고. 어떤 걸 참고할 거냐면,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보자.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지수함수의 비율 특성. 참 당연한 얘기인데. 자, y는 내가 ex라는 함수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기반으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일반화하자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우리가 나중에 수열을 배우긴 하겠지만 등차 수열을 등비 수열로 만드는 구조거든. 다시요. 봐. 1이야. 2야. 3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면 얘의 함수값은 그냥 2야. 얘의 함수값은 4라고 쓰지 말고 2의 제곱이야. 그럼 얘의 함수값은 뭐가 돼요? 2의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저 함수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쪽에 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수열은 등비 수열이 되니까 등차와 등비를 실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때 요만큼의 길이가 2란 얘기예요. 그냥. 그쵸?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가 4란 얘기니까 2의 제곱이란 얘기니까 여기 2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가잖아요. 여기도 얼마가 곱해져? 2가 또 곱해지면서 가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너희 둘을 가지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니 그 얘기라고. 얘한테서 얘로 갈 거면 2에다가 2의 제곱이 곱한 거죠. 되게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 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이 자리에 n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 얘기를 하려고. n이 있을 때 너의 길이를 뭐 n이 있을 때 이 녀석의 길이가 2의 n이적으로 알지만 관계를 지금 보면 이 녀석에다가 요 칸수만큼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라는 길이에다가 요 칸수 2의 n-1만큼을 곱한 게 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굳이 공식화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 근데 요걸 활용하게 되면 뒤의 식을 설명하기가 좋다고요. 옮겨와 볼게. 그럼 여기다 이제 요걸 활용해서 이 그림 다시 봐봐. 내가 너라고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한 뭐 15초 줄일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요 자리가 뭐냐면 봐요. t라고 그랬지. t. 여기가 t 플러스 n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그리는 너의 길이에 얘의 길이가 무슨 관계인지 얘기했던 거예요. 네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하면 얘는 그 L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2에? 보세요. 몇 칸 간 거야? N칸 간 거 아니야? 얘를 곱한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이 L의 위치는 너의 함수값이니까 이 함수값이 원래 뭐였냐고요? 그냥 2의 뭐? T였지, T. 맞아? 그죠? 그럼 2의 T에다가 2의 N을 곱한 게 너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봐. 이게 뭐 다른 얘기야,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바로 대치동의 뭐? 상술입니다. 이거 내가 대치동에서 설명할 때 대치동 어둠의 스킬. 이거다 그래요. 굳이 얘를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뭔가 있어 보이거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면 이거 몇 배야? 이거 바로 거야. 그러면 그냥 풀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풀어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어. 근데 시간을 10초라도 줄여야 되는 순간들이 생기거든, 나중에. 그때 써먹는 거지 얘가 원론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조금 더 심플하게 바꾸면 뭐 나중에 뭐 거리고 뭐 수초에서 특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적분 넓이 계산 이런 것도 단순화시키는 작업들로 계속 팁을 만들어내긴 해요. 나중에 15초씩만 잘 이렇게 모아도 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근데 이런 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 시간을 줄여야 될 때는 이런 팁들을 좀 잘 모아 놓아라 라고 좀 참고 삼아 써놓은 겁니다.